안녕하세요. 창업 배우는 카페 CEO의 탄생, 부자비즈 CEO의 탄생의 사장 공부입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호들갑 떠는 사장입니다. 사장 공부는 창업을 하지 않더라도 일단 공부를 해두면 여러분들이 젊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장 공부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사고를 하게 만들기 때문에 뇌가 젊은 사람이 젊다고 하죠. 그리고 사장 공부는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것과 동시에 어떤 품성, 인성을 키우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유능해지고요.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제가 CEO의 탄생이라는 책에서 사장 준비는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상권을 보는 안목이라든지 사업계획서 작성 또는 마케팅 방법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성격과 습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지만 그 사람들이 다 사장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격이나 습관, 세계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성공하는 사장이 가져야 할 자질, 사장은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 그래서 사장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는 그런 사장 공부입니다. 저는 책에 있는 이론, 제가 어쨌든 오랜 시간 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론도 많이 보기는 했지만 물론 저보다 훨씬 훌륭한, 이론적으로 훌륭한 분들이 특히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많지만 저도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이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정말 많은 사장님들을 옆에서 직접 봤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그 사장님들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고 또 컨설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제가 경험적으로 깨달은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좋아하는 책이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디테일의 힘, 왕중추가 쓴 디테일의 힘이라는 책이 있고요. 또 김성호 작가의 일본 전산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당연히 저도 이 두 권의 책을 다 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저도 줄 쫙쫙 끄면서 읽었고요. 그 책에 있는 것들을 실천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 있는 내용에 입각해서 컨설팅도 했습니다. 하지만 책에 있는 내용이 다 맞는 건 아니죠. 현실과 다른 내용들, 또 상황에 따라서는 달라져야 되는 내용들도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호들갑 떠는 사장과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특히 이 호들갑 떠는 사장과 관련되는 내용은 디테일의 힘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그런 디테일과 관련되는 디테일의 법칙과 관련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중에 보면 작은 것에 호들갑을 떠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디테일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 작은 것에 호들갑을 떨어야 나중에 큰 실수를 안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사실 작은 것에 좀 호들갑을 떠는 그런 스타일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대부분의 사장들이 좀 디테일에 강해요. 디테일에 강하지 않은데 사장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겉으로 보기에는 중소기업 사장님들 중에서도 굉장히 곰바우처럼 생긴 그런 분이라고 하더라도 또 우락부락하게 생긴 분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현장에서 업무하는 걸 보면 굉장히 그 디테일에 강한 이런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이분들 눈에는 이런 것들이 다 보이는 거죠. 아주 작은 것들이 보이고 그 작은 것들을 사장이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사는 겁니다. 사장이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일반인들도 뭐든지 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가 어떤 것이 상품화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음식이든지 또는 어떤 우리가 흔히 접하는 공산품이든지 간에 디테일에서 실수가 없어야지만 상품화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테일에 실수가 없어야지만 상품의 완성도를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장들이 작은 것에 호들갑을 떨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기업에서 이 작은 것에 사장이 호들갑을 떨게 되면 회사는 영원히 성장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디테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요. 그것에 대응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작은 것에 중소기업에서 사장이 작은 것에 호들갑을 떨게 되면요. 직원들은 실수를 안 하려고 벌벌 떨게 됩니다. 그래서 예스맨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서는 작은 것 정도는 오히려 대범하게 넘기는 그런 문화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디테일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 작은 것을 잡아야지 큰 실수를 안 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 많은 사장들이 작은 것에서는 따끔하게 야단치고 오히려 큰 일이 터졌을 때는 대범하게 넘어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그게 틀린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이 디테일한 것에서 너무 호들갑을 떨고 쥐잡듯이 하다가 보면 직원들의 창의성, 자율성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고, 직원들은 실수를 안 하려고 벌벌 떨고, 그래서 조직이 정말 예스맨으로 가득 차게 되고, 창의적인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 자율적으로 뭔가를 잘하는 이런 문화는 사라지는 그런 경우를 제가 너무도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소기업은 정말 전부 지뢰밭입니다.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게 되면요, 전부 지뢰밭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능한 직원을 뽑고 싶지만 유능한 직원은 커녕 아예 지원자 자체가 없는 게 중소기업의 현실입니다. 그냥 내가 사람이 어떤 필요할 때 맞닥뜨렸을 때 그냥 나한테 이력서 내는 사람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채용해야 되는 게 많은 중소기업들의 현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규모가 작은 회사면 작은 회사일수록 더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규모가 크도저는 뭐 비슷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실수가 있을 때는 그 호들갑을 떨기보다는 차라리 조용하게, 너무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은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이 좀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이 실수를 고칠 수 있는지 없는지. 만일에 고칠 수 없다면 정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고칠 수 있는 실수라고 한다면 호들갑을 떨기보다는 이 실수가 발생하는 원인, 어떻게 하면 이것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체로 유능한 사람들은 디테일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 유능한 사람들일수록 디테일한 문제에 있어서 실수가 작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우리 명품 보면 디테일에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중소기업 환경에서는 그런 경력이 많거나 아주 유능하거나 그런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은 것 정도는 좀 대범하게 넘기면서, 대신 사장은 절대로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이런 디테일에서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분석하고 그것이 재발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시스템적으로 그걸 구현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실수를 대외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에 대해서 실수를 자주 하는 어떤 직원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윗사람들의 결재를 받게 하는 그런 어떤 통과 의뢰를 만든다라든지 뭐 이런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짧은 글이긴 하지만 작은 것에 호들갑 들다가 잘못하면 정말 예스맨이 가득 찬 그런 조직을 만든다든지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이 생기를 잃고 활력을 잃고 자율적이지 않고 창의적이지 않은 문화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그 회사에서도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숲길을 가는데 나무가 옆에서 걸려요. 그래서 작은 상처가 납니다. 그런데 그 상처에 주저앉아서 호호 불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면 뒤에는 지금 늑대가 나를 쫓아오고 있어요. 만일 늑대가 나를 쫓아오고 있다면 심지어는 다리가 부러지거나 인대가 나가거나 그러더라도 우리는 미친 듯이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작은 문제를 들고 앉아서 호호 그리고 작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멈춰서서 속도를 멈춘다면 회사가 지금 앞으로 나아가야 될 때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죠.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작은 문제가 닥쳤을 때 그 작은 문제 가지고 벌벌 떨고 앉아서 그거를 들여다보고 뭐 그러다 보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공부를 하는 방법 중에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요, 모르는 게 있으면 그 모르는 걸 알 때까지 멈춰져 있으면 영원히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지쳐가지고 그냥 나가떨어져서 진도를 끝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모르는 내용이 있더라도 일단은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지식의 양이 많고 전체적인 연결고리를 파악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이전에 모르고 지나쳤던 그 문제에 다시 돌아가서 보게 되면 아, 이거 되게 쉬운데 내가 몰랐구나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사랑관계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관계에서 작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거 꼬투리 잡아가지고 다투게 되면 이혼해야 됩니다. 하지만 작은 문제는 좀 속이 상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큰 마음으로 넘겨버리면 오히려 큰 문제에 집중을 하게 되면요. 작은 문제로 인해서 에너지가 손실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좀 호들갑 뜨는 스타일 중에 하나지만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제가 조심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도 만일에 평소에 작은 문제에 호들갑 뜬다. 그런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일단 그런 어떤 성격, 성향, 버릇부터 한번 고쳐보세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창업을 했을 때 훌륭한 사장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을 하고 계신데 좀 호들갑을 뜨는 그런 성향이라고 한다면 역시 여러분들이 작은 문제는 좀 대범하게 넘기면서 여러분들 속으로 소가리를 하더라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재발 방지책, 어떤 교육의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책은 세우더라도 조직원들 앞에서는 지나치게 호들갑을 떨지 않도록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회사가 쓸데없이 에너지를 소비하는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또 조직원들은 좀 더 자율적이고 즐겁게 일을 하면서 자기의 창의성을 발휘하면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우의 탄생 사장 공부 호들갑 떠는 사장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창업 배우는 카페 시우의 탄생에서는 다양한 창업 강좌와 다양한 행사로 여러분을 만날 수 있고요. 또 창업에 도움이 되는 많은 책들이 구비가 되어 있으니 여러분들 많이 이용하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